테넷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체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이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쌍으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없이 공간이 존재할 수 없고 공간 없이 시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공간 자체가 물질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공간에서의 물질 운동은 연력학 평형을 위해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력학 평형,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정연한 분자 구조가 녹아내려 무질서하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뜨거운 계란을 찬물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서로 비슷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열교환을 합니다. 이것은 분자 구조가 무질서로 치닫는 과정입니다. 산속 계곡물이 아래로 흐르고 흘러 바다로 향하는 것처럼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의 가장 최종의 상태, 열평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어떤 물질이 열평형을 이루려는 에너지의 흐름이 바로 엔트로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 우주는 엔트로피가 최고인 상태, 즉 무질서 최고인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끝에서 우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양은 싸늘히 식고 하늘은 더 이상 빛나지 않으며 에너지의 흐름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우주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상태는 시간이 멈춰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결국 이는 엔트로피 증가와 시간의 흐름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엔트로피 증가 방향 자체가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엔트로피는 증가할 뿐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스크림은 녹을 뿐 녹은 아이스크림이 다시 원상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깨진 유리는 다시 저절로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무질서로 이동할 뿐 결코 질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가역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이렇게 비가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던 시공의 물리학 법칙에 의해 엔트로피 증가에 따라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 흐름을 되돌려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거나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의 특징입니다. 영화 테넷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물리법칙에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테넷에서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영화 속에 묘사된 상황이 와닿지 않아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평소 우리의 인식은 그렇게 시간이 거꾸로 도는 가역적인 방식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펜로즈의 계단을 볼 때와 같은 기분을 갖게 합니다. 이 계단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3차원의 대상을 2차원으로 옮겼을 때 빚어진 역설인데요. 진화의 과정상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구조를 이해할 뇌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언덕을 올라 그 너머 있는 들짐승에게 창을 던져 잡는 인식만 발달되면 되는 것이기에 저런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그림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테넷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테넷은 쉽게 이해하기에는 과잉한 설정과 설정의 위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인셉션에서 사이토는 자기가 인셉션 당했다는 사실을 카페트의 재질로 알아냅니다. 자기의 집의 실제 카페트는 모직인데 자기가 보고 있는 카페트가 폴리에스터라며 자신이 인셉션 당했음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I've always hated this carpet. It's stained and frayed in such distinctive ways, but very definitely made of wool. Why now? A line of polyester. Which means I'm not lying on my carpet in my apartment. You have lived up to your reputation, Mr. Cobb. I'm still dreaming. 사실 이런 얘기 자체가 말도 안 되지요. 내 꿈속에 남의 정신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꿈속에 만들어진 카페트의 소재로 꿈과 현실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하지만 영화적 설정이 일관되고 유기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면 어떤 시도도 괜찮은 것입니다. 인셉션이 그런 본보기지요.
그런데 테넷은 설정이 다소 과잉하고 설정의 위계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가령 영화에서는 엔트로피를 거꾸로 돌려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을 인버전으로 칭합니다. 이미 이 자체가 물리법칙을 뒤집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적 장치로 이런 설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이 인버전되어 있다면 그 물질 자체의 반역학에 따라 그냥 시종일관 거꾸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영화적 설정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 인버전된 물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되면서입니다. 가령 관역에 총을 들이대고 나서 의식적 집중을 하니 총알이 거꾸로 총구에 들어옵니다. 이는 단순히 엔트로피 감소, 인버전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반역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의지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뒤집는 것입니다. 인간의 초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총알을 되돌려 손으로 줍고 관역에 있는 총알을 회수하는 장면은 사실은 인버전과는 다른 설정의 도약이고 이때부터 영화는 엑스맨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자유의지의 능력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궁색한 땜빵입니다. 총알이 총알 자체의 역학에 따르게 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의식적으로 총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자체가 초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총알을 떨어뜨릴 딱 그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손을 갖다 대 자신이 필연적으로 총알을 회수할 일을 했으면서, 즉 일어날 일을 했으면서 난데없이 총알이 회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천연덕스럽게 놀라며 오버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화 속의 모든 인버전 장면들은 필연적으로 그 순간 거기서 빚어질 일들이 정확히 들어맞게 발생한 것일 따름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는 자유의지에 반하는 결정론적 상태로 영화를 관통하는 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결국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엔트로피 법칙 속에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착각을 보여준 거대한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즉 엔트로피를 되돌려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봤자 어차피 정방향 움직임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거꾸로 되돌리나 정방향으로 작용하게 하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날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결정론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유롭다고 여기는 믿음만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영화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를 수 있다고 믿는 주인공의 넌센스를 다루는 영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일상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회사원들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설정의 한계로 딱히 영화는 완벽한 결정론을 지향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에서 방황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질서 속의 혼동 속의 질서는 전적으로 엔트로피 개념을 다루는 와중에 복잡성과 설정의 한계에 의한 결과입니다. 사실 애초에 인버전시킨 물질과 상황만 등장시켰다면 영화는 간단했을 것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정방향의 영화를 역방향으로 거꾸로 되돌리기만 하면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재미를 추구해야 하기에 극적인 상황 연출을 위해 인간의 의지로 인버전된 물질을 다루는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뒤바꾸는 인간의 초능력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영화적 설정으로는 그것이 초능력이 아닌 인버전된 물질을 다루는 능력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영화 속에 묘사된 상당수의 장면은 실은 초능력인 것입니다. 워낙 천연덕스럽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관객들은 눈치를 못 챌 따름입니다. Why does it feel so strange? You're shooting the bullet. You're catching it. Whoa. 상황을 응용해보면 확인됩니다. 주인공은 인버전된 총알을 회수하는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총알을 방아쇠를 당겨 다시 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알 한 방으로 쐈다 회수했다를 수만 번 반복할 수 있을 것이고 총알 하나로 적군을 모두 처치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초능력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함의 영화적 설정 때문입니다. 영화는 인간의 초능력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영화 후반부 인간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위한 인버전 상황을 설정해야 했기 때문에 초능력을 절제시키고 아주 과학적인 현실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는 엔트로피 문제를 다루며 과학적 엄밀함의 밑밥을 깔고 나서 뒤에서는 인간의 초능력을 천연덕스럽게 접목시키다 보니 관객들의 머리는 꼬이는 것입니다. 결국 영화 속 인간 드라마의 진행은 퍼즐 맞추기가 가능하지만 영화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물론 해석의 자유도를 무한대로 넓혀 관객들에게 나름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도 감독의 임무입니다.
어차피 세계는 객관적으로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해석으로 구축되는 가상의 믿음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과거에 우리는 영화관에서 나올 때 머릿속에 일관된 결론의 지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포스트 모던 지향의 작가주의 감독들의 작품에서는 관객들은 각자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 영화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테넷의 미덕은 바로 그것입니다.